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정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역시 이게 날씨가 덥고 여름이라 그런지 네. 사실 성범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새 기사를 보니까 네. 그라비아라는 그 노출하는 여성의 이제 화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보여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0년 2월경부터 뭐 올해 2월경까지 한 3년 동안 네. 모델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뭐 강간, 네. 내지는 뭐 중간간 성폭력을 범했다라는 이제 사실로 기사 같은 걸 봤어요. 저희가 이제 성범죄를 많이 변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강간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들 중에 억울한 사건도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강간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원래 어떠냐면 참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던 게 수사 단계에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님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네. 모두가 하나같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올리자.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게 너무 쉽거든. 사실 경찰에서도 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고 그렇죠. 검사도 이제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면서 이거 처벌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건을 법원에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거 유죄 나와요. 우리 자백하고 선처 받아요 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실제로 근데 그 사건은 경찰에서는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가 보강수사를 거쳐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기록을 자기가 일일이 열람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기록을 들고 다니면서 변호사님한테 보여주고 이 사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던 사건인데 대구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구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안 된다. 이거 그냥 자백하고 집행유예 노리자 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전관까지 모두 다 그랬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록을 정말 샅샅이 꼼꼼히 본다면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그렇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그분으로부터 기록을 받아가지고 다 보고 이거 무죄 기록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해서 무죄를 다퉈야겠다 라고 했더니 제가 처음이래요. 우리가 또 이거 무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또 우리를 의심하는 의뢰인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자세하게 이게 왜 무죄가 나오고 주장할 수 있고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내용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를 믿고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1심에서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똑같이 동일하게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내용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보통 항소심을 하면 그냥 뭐 1심 보고 판단하고 특별한 거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많은데 두 번째로 항소심 가서도 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했어요. 재판장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어도 잘 방어를 했지.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유의미한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궁지에 모은 게 뭐냐.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헤어질 때쯤에 어디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피해자는 그걸 전혀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사실 꽤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카톡을 딱 봤더니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DVD방이었어요. 네. DVD방은 누가 가져가 그랬냐 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나는 가져간 적이 없대. 그것도 역시 그 전날 카톡을 보면 DVD방을 피해자가 먼저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먼저 가져가 그랬네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그 말을 한 건 맞지만 그건 취소가 됐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이 가자고 해서 갔대. 그거는 뭐 카톡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건 아니죠. 구두로.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술 일관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항소심에서 저희가 증인신문에서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무죄가 나왔지. 오늘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어제가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있는 상고기간 마감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무죄예요. 그렇죠. 끝났어요. 더 이상 절차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양 당사자, 검사는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고 확정됐다는 거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범죄가 성립하면 차후에 따라오는 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럼요. 만약에 이 사건도 저희가 공판 단계에서 들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들어갔다면 그렇지.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이나 내지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가 됐을 텐데 맞아요. 이 사건은 저희가 공판부터 맡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무죄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린 받았잖아. 그렇습니다. 전관도 있었어. 확정까지 됐죠.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그 양반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박수. 네, 여름 무더위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 무더위에 휴가철에 휴가를 가면 네. 술 마시고 약간 이제 이성과 합석 자리가 있게 되면 맞아요. 좀 성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적인 접촉이나 동의 없는 촬영이나 이런 것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 혹은 이제 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무부의 안심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